예, 안녕하세요. 보프입니다. 오늘은 또 자다 일어나서 비디오를 만드는데, 음, 지난 한 2주 동안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독감 걸려서 비몽사몽 하다가 어제부터야 좀 정신이 들고, 오늘도 정신이 들어서 드디어 멀쩡하구나라는 생각에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데, 목소리가 잠긴 건 그냥 졸려서예요. 아, 뭐, 아플 동안 뭔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걱정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는 감명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지난 2주 동안 쓰러져 있는 동안 별로 많은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많이는 아니고 책은 조금 보고 다큐멘터리도 많이 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제 사회에 대한 생각도 많아졌고 사람에 대한 생각도 많아졌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봐야 이제 이 새끼 또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서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서,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해달라고 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만나봤던 것 중에 이제 최악의 동료는 누구였냐. 사람들은 남 뒷담화 까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직원이죠. 최악의 직원. 제 블로그를 옛날부터 읽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스페이스 마린 만들다가 한번 얘기한 것,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 마린 개발자가 하는 플레이 그거 하다가도 한번 말했던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최악이었냐면 그냥 이런 사람이었어요. 일단 뭐 워낙 할 얘기를 하면 많은데 그 중에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이 한 가지가 문제가 아니었고 그냥 두 가지만 얘기해. 두 가지만.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었고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극명하게 이 사람의 문제를 보여주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 사람을 데려왔던 게 게임을 마무리할 때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시니어로 들어왔었고, 저도 이 사람을 면접을 봤는데 저는 이 사람과 그 전에 제가 만났을 것 중에 두 번째로 개판인 그 프로그래머하고 되게 비슷한 면이 있어서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 팀의 리드가 그냥 제 판단력을 안 믿고 이렇게 채용을 했다가 피를 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재밌었던 게 세 가지다. 세 가지가 생각 너무 많아. 어쨌든 간에 하나,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코드를 뭐 새로 들어 잘 모르잖아요, 코드를. 근데 그 어디서 나오는 끝없는 자신감인지 지 맘대로 코드를 다 바꿔놓고 코드를 집어넣은 다음에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점심을 먹으러 간 도중에 이제 코드 빌드가 돌면서 거기 이제 코드가 뻑이 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작업을 못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 리볼트하지 않는 이상은. 리볼트하는 거 되게 어려웠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저 점심 먹고 올 거니까, 점심 먹고 왔을 때 이제 네가 빌드를 뽀겠어. 걔가 딱 보더니 알았어. 그러고 하더니 이제 가서 탁구를 치는 거야. 자기 동료들이랑 탁구를 한 시간 치다가 와, 이제 그때부터 고치는가 했더니 자기 블로그를 막 업데이트하더니 그 다음부터 서서히 고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게임 마무리 단계였기 때문에 애들이 거의 100명 넘는 애들이 투입돼 있었는데, 새로운 거 확인을 못하고 이제 한 100명이 3, 4시간을 곱하면 300시간을 날려버린 신기한 사건이죠. 아니 뭐 100명이 다 기다리진 않았겠잖아. 절반만 봐도 한 150시간을 날려버린 매우 특이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진 친구였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가 무슨 뭐 최적화한답시고 뭔가 열심히 끄적끄적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엑스박스 360 쪽에서 그거를 만드는 게 있었는데, 다음날 이제 회사를 오니까 애들이 이제 버그를 얘기하는데, 이 레벨에 가면은 화면이 360에서만, 엑스박스에서만 조명이 깜빡깜빡, 조명이 아니라 그 HDR 있죠. 볼륨 조절하는 거. 그 볼륨 톤 매핑이라 그러나? 어쨌든 그 새로 그 뭐라 그럴까, 빛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 따라 그 전체 화면을 밝게 하고 어둡게 하고 하는 그게 자꾸만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렌더링을 그쪽을 만진 사람이 최근에 없으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엑스박스 360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내 기억엔 네가 어제 엑스박스 360을 만졌던 것 같아. 네가
만졌지? 그러니까 아니래요. 절대 그런 적이 없대요. 내가 정말? 그래서 여기 너 만졌는데 근데 자기는 그 문제를 안 만들었다는 거야. 머릿속에서 이미 한 번 거짓말을 들킨 거잖아. 그래서 알았어. 내가 볼게.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그 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고 있었던 프로그래머 유일한 2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 그래픽 프로그래머에서.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새끼가 만든 버그예요. 근데 이 버그를 또 어떻게 만든 거냐면 저는 버그를 만드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친구가 앞에서 저질렀던 거 탁구 만용해서 뭐 코드를 넣고 밥을 먹으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집에 가기 전에는 좀 말아야 될 문제지만 하지 말아야 될 문제지만 뭐 밥 먹고 오는 거 30분 1시간이면 오니까 근데 왔을 때 자기가 코드를 뽀개서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일부러 안 한 거지. 자기가 탁구 치고 싶으니까 탁구 왔다 치고 오는 마음가짐도 이상하고 와서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짓도 이상하고 그래 그게 문제였고 여기서는 일단 지가 한번 건드렸던 코드면은 자기가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내 문제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코드를 보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은 저희 코드 중에 보면은 이제 멤버 변수를 선언하는 게 있어요. 멤버 변수 선언할 때 저희가 M을 붙였거든요. 그때는 헝가리안에서 약간 비슷한 거 써서 M 쓰고 변수명 쓰고 M 쓰고 변수명을 쓰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M으로 멤버 변수가 여러 개 있으면 형식 하나 정하고 멤버 변수 여러 개 옆에 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형식 하나 멤버 변수 하나 그 아랫줄에 다시 형식 하나 멤버 변수 하나 쓰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코드 짰던 사람이 둘 중에 하나로 짰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그게 눈에 안 읽힌다고 그걸 여러 줄로 바꾼 거야.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가 안 읽히니까. 근데 문제는 일단 게임이 마무리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짓은 좀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뭐 시니어나 됐지만 어디서 제대로 게임 만들지 않고 맨날 구라만 치고 넘겨왔던 사람이니까 그런 개념도 없는 거고 문제는 그렇게 만들면서 뭐 그게 버그를 만들 일은 아니잖아. 줄 바꾼다고. 그쵸?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코드를 보다 보니까 어떤 함수 안에서 그 멤버 변수를 쓰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그 M자 붙은 멤버 변수를 그 함수 안에 로컬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멤버에 있었는데 그 멤버를 이제 커멘트 아웃 하면서 뭐 4줄짜리를 뭐 그러니까 하나에 4개가 있던 거를 4줄로 만들었다면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를 빼먹었던 것 같아요. 실수로. 그러면 컴파일하다가 에러가 나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나니까 일단 이 컴파일을 돌리게 바꾸자는 생각으로 거기다가 로컬 변수로 멤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의 값이 보존이 안 되니까 프레임마다 그 아까 말했던 그런 그 화면이 밝고 어두워지는 게 원래 작동하는 것처럼 계속 점진적으로 딱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들쭉날쭉 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서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딴 참신한 발상을 할 수가 있지? 자기가 이게 컴파일이 안 되면 M자를 빼먹은 거니까 헤더 파일에서 M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걸 템포러리로 넣고 이렇게 해킹을 한 다음에 나중에 고칠 생각이었으면 투두를 받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혀 그거 없이 코드 대충 밀어넣고 이제 그거 갖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겨서 제가 그걸 고치고 빡쳐갖고 다시 이러지 말라고 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계속 개짓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하나는 이거는 정말 참 어이없던 건데 저희가 이제 스페이스 마린이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데칼이라는 기법으로 은근히 유명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새로 나오는 기법 중에 하나였고 저희도 따로 삽질했고 다른 사람도 따로 삽질했는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버전 만들었고 다른 팀도 다른 그 회사도 그 회사만의 버전을 만들어서 똑같은 기술이 한 3개가 거의 동시에 나왔던 때가 있죠. 그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데칼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코드를 했던 것 중에 저희는 데칼이 원래 스태틱 오브젝트만 바뀌는 게 정상이지만 스태틱 오브젝트 중에 뭐라 그러지? 그 스태틱 오브젝트와 다이나믹 오브젝트를 가르기 위해서 저희는 뭐 스태틱 버퍼를 썼던가 이런 게 있어요. 스태틱 그 버퍼를 써서 스태틱이 아니다. 스텐실 버퍼. 그걸 써갖고 이제 차별을 두는 그런 코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작동을 하는 씬이 솔직히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왜냐면은 저희가 원래는 스태틱이어야 되는데 무슨 꼼수 때문에 이제 다이나믹으로 바꿔만 됐던 오브젝트가 있고 그게 실제는 스태틱인데 만들어진 것 자체가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스킨드 메쉬 같은 쪽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강제로 스태틱으로 강요하기 위해서 그 스텐시 버퍼를 매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데칼이 안 박힌대요.
되게 중요한 씬인데 이게 데칼이 없어지면 그 레벨 하나에서 모든 데칼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 이상하다? 왜냐면은 그게 하나밖에 없는 씬이라 되게 늦게 발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뒤지다 보니까 또 이 새끼야. 얘네가 뭔 짓을 했냐면 코드를 최적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가 느리다고 제가 최적화하겠다고만 최적화했는데 코드를 보다가 이 스탠시 버퍼 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지우면서 한 얘기가 너 왜 지웠어? 그러니까 코드가 이해가 안 돼서 지웠대요. 야, 그 코드가 거기 있는 이유가 뭔가 있지 않겠니? 자기는 거기 작동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야, 그럼 네가 제대로 게임도 안 하고 맨날 탁구만 치는 새끼가 네가 뭘 제대로 보겠냐? 그래서 문제는 그게 이제 버그를 만들고 나서 저희가 한 달 뒤에 찾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때 굉장히 스케줄도 밀려 있었고 이미 작동하는 걸 다시 뭐라 그럴까 계속 QA 할 만한 여력이 없었거든요. 한 달 뒤에 아티스트가 막 난리 나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또 제 하루 이틀 낭비해갖고 코드 고쳐놓고 뭐가 문제인지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계속 문제를 만드냐라서 나중에는 제가 심지어는 리더한테서 제 코드 못 넣게 하라고. 제가 거기 앉아서 아무 짓도 안 하도 좋으니까 제 코드 넣는 순간 우리 쪽 시간 너무 낭비한다고. 제가 하는 게 없다고 사실. 그래서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냅두다가 결국에는 다른 회사를 보낸 그런 케이스인데 그리고 다른 회사 가서 6개월 만에 또 잘리고 뭐 온갖 유수회사에서 블랙리스트 먹히고 일단 이게 제가 봤던 것 중에 최악의 프로그래머였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어떻게 시니어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친구가 다녔던 다른 회사를 들어가 본 적이 또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 친구가 쓴 코드를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좀 악명이 높았어요. 계속 여기저기서 그러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그런 케이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커리어 내내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보거든요. 뭐 면접을 보거나 이러면 말을 되게 유수하게 잘해요. 근데 나중에 그래픽 프로그래머 커뮤니티 쪽에서 제가 이제 꽤 공개적으로 이 친구를 깠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그 뒤에 굉장히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야, 네가 말하는 게 얘가 맞지. 그래서 이름은 안 까거든요. 명예훼손이 있으니까 한 행동을 깐 거지. 그러면서 다른 회사에 막 리드 그래픽 프로그램들이 와고 야, 얘가 걔야 거 네. 그러면 그래 내가 요즘 걔 블로그를 보면서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다가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자기도 걱정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막 자기가 말은 존나 열심히 해놓고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도 못 만들고 전혀 이해 못해서 딴소리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태어나서 사람하고 딱 한 번 싸워본 친구가 있어요. 나이가 막 40 먹을 때까지. 그 친구가 두 번째로 싸운 친구가 얘예요. 그 정도로 나이스한 애도 얘랑 싸울 정도였고 그래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새끼 정말 나쁜 새끼구나. 정말 이기적인 놈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대충 이름 올려놓고 뻥쳐갖고 올라가고 뭐 자기 커리어를 증진시키는데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는데 뭐 실력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뭐라 그럴까 가끔 사람들은 그런 광기 어린 그런 구라를 이런 거 안다고 잘난 척하면은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는데 보통 회사에 걸리는 시간은 길면 2년이라고 잡아요. 짧으면 뭐 3개월에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 회사 나가고 나서 갔던 회사가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인데 그 회사의 오너들의 그 판단력을 좀 믿고 있었고 그래서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잘린 걸로 보고 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냥 최악의 그 직업 여기서 끝인데 요즘 생각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고 있어. 생각이 많아서 이제 생각이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유토피아라는 비디오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말했던 세계상이 제가 제일 원하는 세계상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그걸 자세히 얘기하기 힘들고 이제 그 세계상이 일단 제가 생각했던 규모 되게 조그만 규모였거든요. 그거로도 일어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좀 되게 패시미스틱하게 바뀐 건데 부정적으로.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작아져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제가 원하는 사회의 크기를 줄이기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근데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그 비디오에서 말했던 건 되게 간단했어요. 이제 내가 잘하는 걸로 남을 도우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잘하는 걸로 나를 도울 거다. 아니면 나를 돕지 않더라도 딴 사람을 도울 거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돕다 보면은
뭐라 그럴까, 자기의 능력과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남을 등쳐먹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나쁜 직원, 그런 직원 같은 애를 줄어들지 않을까. 줄어드는 것보다 걔네들이 더 이상 뭐라 그럴까, 살 터전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럼 내 주변부터 바꿔나가겠다 생각을 되게 했고, 그 비디오를 만든 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생각을 한 건 되게 오래돼요. 그래서 그걸 어찌 보면 실행에 옮겼다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한테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제가 남을 도와주는 일이 훨씬 많았고, 그리고 제가 먼저 도와주는 스타일. 저한테 대가가 오든 말든 간에, 저한테 대가가 안 와도 크게 실망은 안 하는데, 저한테 도움을 받아서 더 나아진 사람들이 자기랑, 그 예전에 자기랑 똑같은 위치인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 나서서 못 도와주는 거를 보고 나서 되게 좀 가면 갈수록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었는데, 결국엔 최근에 느꼈던 게 뭐냐면,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태어난 게 기본이 선하다나 사람은 태어난 게 기본이 악하다. 저는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둘 다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DNA적인 문제인지 가정교육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이 된 이후에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은 확실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과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그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약간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걸 하고 나는 거기서 뭐 어찌 보면 자기 만족이죠. 난 도덕적으로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던가 나는 착한 사람이라 만족을 얻겠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먼저 밉보이면 내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난 모든 상황에서 난 밉보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내가 먼저 이득을 챙기겠다. 그러면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은 자잘자잘한 이득은 많이 얻지만 많은 사람이 협동을 해서 크게 이득을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쉽게 뭐라 그럴까, 그런 더 큰 이득을 받지는 못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정말 이 사람이 뛰어난 사기꾼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면 제가 확률적으로는 모르겠어요. 확률적으로는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먼저 나서서 주는 사람은 되게 드물었고, 뭔가를 받았을 때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있었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뭔가를 받아도 그냥 전혀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만 챙겨 먹고, 이제 자기가 뭐랄까, 더 이상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주지 않을 때 또 자기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냥 바꿔서 찾아가는 사람을 봤는데, 그런 사람이 한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반반이라고 하면은 이기적인 사람의 반, 그리고 뭐 내가 먼저 받고 갚든 아니면 먼저 주든 그런 착한 사람,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반이라고 보면은, 이제 사회에서는 이거의 조합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만났어. 그럼 이거는 저한테는 유토피아가 맞아요. 왜냐면 어차피 서로 돕고 주고받고 다른 사람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살 테니까. 그래,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제 다른 조합이 3개 남았잖아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만났어. 그러면 이제 선한 사람은 어차피 베푸는 사람이거나 뭐 그런 사람일 테니까, 이제 악한 사람은 받다가 선한 사람 주다가 보니까 내가 호구인가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어느 순간에 관두죠. 그럼 악한 사람은 나한테 이득이 없구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뭐 등쳐먹거나. 그럼 여기서는 어차피 이쪽도 실망하고 이쪽도 어차피 뭐 그쪽이 뭐랄까 자잘한 이득을 보고 떠나는 거니까, 이게 좀 안 좋은 사회라고 좀 보고, 똑같은 얘기로 이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만나도 똑같은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악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만나면 공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자기 이득만 찾겠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둘이 이제 거의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악한 상황만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 둘은 안 되는구나, 우리 떨어지고, 그러면 확률적으로 25%의 확률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랜덤하게 사람들하고 섞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75%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막 등쳐먹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25%만이 그냥 그런 스트레스 안 받고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 사람을 재고 뭐 얘를 따지고 이런 스트레스 안 받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서로에게. 그래서 그게 좀 더 올바른 사회가 되는 거구나, 그 확률은 25%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서로 공존할 수 있나?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공존할 수 있나? 악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서로 공존할 수 있나?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전 이거는 친구 관계나 남녀 관계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선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만나면 똑같이 공존이 가능해요. 서로 한쪽이 뭐 더 부족하고 한쪽이 더 많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라는 생각이 강하고 남한테 갚자라는 생각이 강하면 어떻게든 갚을 것 같거든. 근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만나면, 이게 흔히들 제가 볼 때 남녀 관계에서 많이 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뭐랄까, 서로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선과 악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땐 결과적으로 한 명이 어느 순간 지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관계야, 어느 순간 지나서.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둘 다 선한 관계면 뭐 모르겠어요. 뭐 애정이 식을 수는 있겠지만 지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한 사람끼리 만나는 건 비슷한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한 사람 둘이 만날 수 있냐, 비슷한 사람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악한 사람들이 이제 나를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니까 악한 사람이지. 서로 성향이 맞으니까. 둘이 만나서 공존할 방법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이해해주길 바라는 거지. 근데 이해가 아니라 그냥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는 거지. 왜냐면 나는 받고 안 주겠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나는 받고 안 주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이미 그냥 상대방이 저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하라고 떠나겠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서로 둘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데 공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친구 관계나 남녀 관계의 기본도 선한 사람 둘이 만났을 때 비슷한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악한 사람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골수를 좀 빼먹고, 그래서 얼마 지나다가 이제 떠나는 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친구 관계나 남녀 관계가 모여서 사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작은 남 뒷담화로 열심히 낚시한 다음에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말로 끝내는 이 놀라운 포프티비의 효능. 그래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최악의 직원, 최악의 동료는 단순히 실력이 모자란 친구도 아니었고, 단순히 멍청한 친구도 아니었고, 단순히 책임감이 없는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이득만 너무 추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의 이득을 통해 남을 피해를 보게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기적인 얘기죠. 개인의 이득을 취득하는 건 되게 좋다고 봐요. 그 상황에서 남의 피해가 갈 때. 물론 이 남이라는 게 저같이 사는 사람은, 그렇게 개판으로 사는 사람, 제 기준에서 의 권익을 어쨌든 피해를 주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랑 나 같은 사람이 둘이 있을 때 과연 공존할 수 있는가. 전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존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두 명 있을 때 공존할 수 있는가. 공존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미 역지사지가 안 되고,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에서 가장 저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윤리, 도덕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도가 사상을 배웠어요. 도가 사상이 이제 기본적인 게 역지사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도가 사상이 저를 이제 되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의 철학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생활을 살면은 저는 남 생각하느라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서로 정직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뭐 여기서 굳이 제가 뭐 어떤 사람이 되라 말하라는 얘기는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최근에 생각이 많았어요. 포프였습니다.